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고수최강전 전국 수익률 대회 우승 파트너인 김영덕 대표의 특별 방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으로 앞으로 매일 우리 한국경제TV 투자자분들의 이제 점심시간을 좀 책임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여러분들하고 시장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슈 얘기도 좀 해보고 종목 매매도 필요하면은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이고요. 방송의 명칭은 김용덕 대표의 이제 한방승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알차게 1시간 동안 방송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초부터 각종 이제 무료 방송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부분 뭐 너무 먼 얘기는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월 부분부터 여러분들한테 또 집중 강조를 해드린 이제 분야 부분들도 있고 그 분야 부분들이 모두 좀 성공적으로 수익 달성이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선은 뭐 그런 이제 이슈 부분 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브리핑이나 이야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또 이런 시장에서 매매 대응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이번 주간으로 들어왔을 때 관심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종목이 무엇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독특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독특한 시장이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의 강세도 나오고 조선업의 강세도 나오고 좀 다양한 업종 강세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사실 약간 그런 시장 성격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들이 좀 강세 부분들을 이룬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분야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떤 분야였죠? IT죠, IT. 예. IT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스퀘어인 이 4인방, 거래소 대표 4인방이면서 우리나라 IT 시장의 축을 이끌어가는 IT 섹터의 극대형주가 시장의 어떤 상승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IT 강세가 나오고 있다. IT 강세가 나오는 시장.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부분부터 좀 예측을 하시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증시가 주말 흐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 현상과 같이 상승력 부분들을 상당히 좀 키워주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등,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IT의 이 양대축에 대한 변동성들이 최근에 상승 부분들을 좀 확대해주는 흐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랠리 흐름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 9월 상승 흐름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펌핑을 유도하는 그런 시장의 핵심 라인업으로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랠리, AI 반도체가 주축인 엔비디아가 횡보를 가는 흐름에서도 약진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끌어준 종목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파운드리 대표 핵심 업체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절반은 지금도 AI 반도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절반은 기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율을 AI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전 세계적인 추이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 부분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연상 기능과 추론 기능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순 AI 반도체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반도체는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연상 기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도와줘서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증가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조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PC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면, 아무리 CPU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기본 탑재 메모리가 적으면 컴퓨터가 동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CPU가 최고 성능 CPU인데 거기에 받쳐주는 기본 메모리 반도체가 장착이 안 되면 컴퓨터가 메모리 부족 현상을 나타내면서 연산 사용 기능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AI 반도체에 따른 이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AI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는 이 AI 반도체와 거기 연동돼서 연산 기능 보조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의 강도가 얼마나 많이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연산 기능에 대한 효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인이 되어 가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기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 투자 부분이라든지 공장 증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장을 줄이고 AI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구조로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가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성능의 중요성이 인식이 됨에 따라서 연동돼서 필요로 하는 물량 대비, 수요 대비 공급해주는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생산량은 다 팔리고, 그리고 재고가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중고로 나와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필요하니까 서로 사겠다고 해서 가격 펌핑이 나오는. 어. 예전으로 따지면은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지금은 이제 채산성이 비트코인이 맞지 않는 가격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기본 CPU보다 좋더라 라는 부분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의 품귀 현상이 나왔던 그런 현상하고 지금 맞물려서 동일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엔비디아가 한창 이제 올라가면서 성장을 했죠. 원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엔비디아가 기본적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열풍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사용량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비트코인 열풍으로 본궤도 부분에 올라가고 AI 반도체에 대한 기반을 거기에서 마련을 했고, 지금 미국 내 시총 1위 업체이면서도 전 세계 탑 IT 업체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연산 기능 추론 부분들의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기능 부분들에 대한 중요 강도 부분들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 가격 펌핑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승력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말 기조에도 상승력이 높았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주말 미증시 상승력에서도 상승력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증시 출발하는 5월 11일 장 초반 흐름에서도 탄력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걸 다 따지지 않고 떠나서 AI 반도체 관련된 기대 심리가 주말부터 증폭이 되고, 주말에도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야, 이거 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펌핑이 나오겠구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SK 스퀘어도 같이 오르겠구나. 이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예측이 이제 적중을 사실 한 거지. 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상승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메인 타이틀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는 부분을 필두로 한 변동성 상승 부분들이 5월 초부터도 나왔는데 강력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지수 지키기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약진이 나왔죠. 연동돼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따라붙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상승력이 SK하이닉스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탄력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전 상승력이 이 IT 관련 부분 위주로 강세가 나오는 타이밍에서 거래소가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상승력 확대 부분들이 나오면서 거래소 사이드카 발동까지 나왔던 게 오늘 시장의 가장 메인 이벤트 성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IT만 강세를 보이느냐, IT만 상승력이 나오느냐, 라는 부분을 본다면 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네. 원래 보통 이렇게 거래소 직접 강세 현상이 위주로 나오고 거래소 위주의 펌핑 현상이 나오면서 코스닥 부분들이 소외되는 현상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 장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 쌍두마차 위주의 시총이 거래소 전체 시총이 40%가 넘기 때문에 두 종목만 올라도 두 종목 상승력의 절반 비율 이상이 시가 상승력 이후로 주가 상승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종목만 올라도 시장이 3%, 4%, 5%가 오르는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총 집중 현상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 빛 좋은 개살 구장세가 돼가지고 다른 섹터 업종의 상승력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특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공업주에 대한 변동성이 가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원래는 방어주 성격이어가지고 IT 핵심 종목의 반등력이 좀 정체가 될 때, 그럴 때 상승력이 높아지는 업종에 해당을 하고, 실제로도 우리가 4월 기조 흐름 부분들로 돌아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거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약진을 보였던 시기가 4월 초반하고 지금 5월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4월 2주차 이후부터 4주차까지 정체였어요. 옆으로 기어줬단 말이지. 예. 이런 흐름에서 약진이 나왔던 게 중공업 섹터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2주차 이후 흐름 부분에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부분들이 IT는 기본 바탕을 깔고 간다. 깔고 간다.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IT가 좀 정체를 보이는 흐름에서 중공업주, 그리고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주로 이어지는 순환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주차, 3주차를 넘어가는 타이밍부터 중공업주 강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2차 전지 강세 현상이 나왔죠. 예, 보이시죠?
이때 당시 흐름이 이제 IT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타이밍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점점 더 변동성이 나왔지만 메인이 되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 부분에서 중공업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핵심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승력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IT 부분이 위주의 강세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때요? 원래는 중공업주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중공업주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반등력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반등력이 같이 나오고 있고 동방성기라든지 일부 기자재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 또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처럼 4월 3, 4주차에 중공업주와 같이 1차 하청업체로서 자회사로서 대량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조차도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네. 바로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죠.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 그게 뭐예요? 환경 비즈 부분의 내용 부분들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전거래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LNG 터미널 건설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에너지 동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시작을 알리는 MOU 체결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증시 IT 반등 효과 속에 미증시 반등 흐름에 쌍두마차를 포함한 IT 강세가 나오면서 중공업은 사실 멈췄어야 되고 정체를 보이거나 눌렀어야 되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주가의 반등 흐름 부분들이 중공업 쪽으로도 들어온 거예요. 특이 현상이죠. 예. 원래는 IT 메인 모델이 집중 강세가 나오는 흐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공업주는 쉬게 되거든요. 예. 근데 10일 기준으로 주말 흐름이죠. 오늘이 11일이니까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쇄 회동을 갖고 관련돼서 투자 부분들을 본격 집중한다라는 그죠? 전체 투자금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 부분이 조선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파트너십 부분 체결을 하고 한미 조선 협력 섹터 부분에 대한 설립 부분들을 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중공업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래는 순환 사이클을 끌고 가면서 IT가 강세일 때는 중공업이 못 움직이는 건데 오늘은 동방 강세가 나오고 있다. 동방 강세. 이게 특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주들의 흐름에서도 보면은 동방성기가 중소형 개별 섹터 흐름에서 급강세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이라든지 한라 IMS 같은 종목들이 4월 3, 4주차 강세 이후로 후파동 재강세가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중공업이 다시 강세를 치는 거냐, IT가 가는데 중공업도 같이 랠리를 계속 뻗어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미정이에요. 예. 왜 이미 4월 3, 4주차에 많이 움직였거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점 돌파 랠리 형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추가 레벨업 흐름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상단 저항권들이 지금 많이 위치를 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니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IT가 계속 마이크론 효과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펌핑 효과를 받으면서 추세형 상승 레벨업 하는 거하고는 다른 분위기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인 중공업 투자에 대한 핵심은 3주차, 4주차, 4월달 3주차, 4주차의 이 파동을 잘 이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2주차 주말부터 특별 무료 방송 일정 부분들을 이 한국경제TV 와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부분으로 제시해드렸었던 3대 섹터, 그리고 IT 부분으로 연동돼서 IT 기본 바탕의 강세를 같이 나올 게 에너지 인프라 분야, 즉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렸었던 부분처럼 기본적으로는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IT 부분이 조금 정체를 보일 때 강세를 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IT 정제 시 IT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인프라인 원자력하고 전력 설비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적중을 해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 IT 상승력이 나오면 오히려 중공업의 연속적인 변동성보다는 에너지 인프라 영역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지속적 변동성을 줄 확률이 높은 거죠.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새로운 이슈 모멘텀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심리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중공업주하고 그 다음에 IT가 동반 강세를 나오는 현상 부분들의 특징 흐름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잠깐 반짝 반등했다가 내려왔지만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방산주의 핵심 라인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뭐 우주항공도 연동이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에는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이번 주말에도 협상 타결 부분들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경 글로벌 마켓 뉴스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최대한 뉴스는 환경 연동 뉴스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글로벌 마켓 뉴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가 이란의 우라늄 제거 없이는 뭘 안 한다고 한다? 전쟁 합의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주말에 또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긴급 속보로 떴었던 내용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약간은 이제 다른 매체 부분들을 살짝만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 요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다. 미국이 요구한 종전 요건에 대해서 이란의 답변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져 갈 수 있었던 전쟁 변수가 다시 살짝 불씨가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전쟁 변수 불씨, 방산주의 단기 강세는 전쟁 변수가 다시 살짝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 영향으로 하방 안정화를 잡아주던 유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유가가 이제 전쟁의 소기대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내용, 한창 이제 서로 막 티격태격 할 때까지만 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협상 시작한다고 할 때 유가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유가가 다시 4월 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 부분에 보통 IT보다는 중공업이나 2차전지나 이런 방어주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탄력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월 초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란이 이제 협상안을 계속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라늄과 관련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라든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게 하락 부분들을 주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주 후반으로 전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말 기조 흐름까지 연동을 하면서 협상 타결이 되냐에 대한 기대치가 반신반의하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협상 비타결 쪽으로 또 지금 결론이 나서 5월 2주차가 들어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하죠. 반등을 해주고 그리고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를 자극합니까? 어,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가 펌핑이 우리나라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달러가 떨어져도 차익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예. 월초만 하더라도 전쟁 변수 해소 기대 심리 부분에 달러가 내려가고 유가가 안정화를 잡아주려고 하니까 외국인의 베팅이 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질주 출발이 5월에 다시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가에 추가 오버펌핑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환차익, 환차손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달러에 대한 추가 강세 요건 부분들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안정화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다시 반등이 연이틀 나왔잖아요. 그죠? 목금. 요게 이제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버펌핑 되어 있는 시장에서 매수 욕구보다는 매도 욕구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천 단위의 매도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원래 장 초반부터 조원 단위 매도로 출발했던 게 저번 주 목금인데 그러면서도 개인주 폼 매수세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마이크론이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도 IT 쪽 대형주 대장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 부분들을 이끌어주는 현상 부분들이 강력하게 사이클상으로 나와줬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할까 매수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환율 반등 부분이 나오니까 오늘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오전 초 이후에 10시 타이밍 사이부터 내면서 매도 흐름 부분들을 본격화하는 포지션 부분 전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같은 경우가 오늘도 보시면 점심 타이밍이 들어가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전에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게 보이죠? 예. 한 뭐 1, 2천억 정도 파는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로 결정을 하면서 2조 4천억 이상의 매도를 지금 거래소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올까? 결국에는 이제 IT 차익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요일하고 목요일도 IT 차익 쪽에서 나왔던 현상들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는 게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방어를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좀 버거운 거야. 방어하기가 좀 버거워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오히려 매도를 들어가니까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동반 매도를 고민하고 있었던 외국인이 거래소 매도를 하니까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좀 사주고 있죠. 그래서 침체됐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씩은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변수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방산주들이 단기 변동성이 좀 나왔던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선물 포지션에서는 그래도 좀 부정적이진 않아요. 지수 흐름이 하락 흐름으로 크게 더 전개될 확률 부분들이 높지는 않은 이유가 파생 포지션까지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 예.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서는 오히려 6천억대 이상의 매수를 높이면서 현물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유지시키면서 팔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지션 흐름에서는. 유지시키게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수급 포지션에서 나오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 돌아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주간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5월 초로 들어오는 첫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3조 정도씩 매수를 해주면서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줬었어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반등을 해주거나 안정적인 포지션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의 매수거든요.
외국인의 매수 없이는 사실 본장세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개인이 좀 약진을 하고 신규 큰손주포 개인 매수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 매매를 하면서 개인의 파워가 지금 5월 초 들어오면서 조금은 힘을 실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개인은 이제 계속 뭉쳐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면서 고점에서 차익해주는 찬스를 개인하고 기관이 오히려 지금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랬다가 전쟁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고 마이크론을 포함한 엔비디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 효과가 계속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이 매수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도는 타이밍이 환율 하락과 함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5월에. 왜? 그 현상이 어떤 때 나왔었냐면 우리가 이제 2월 후반부를 기억을 해보면은 시장이 최대 펌핑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전쟁 변수가 딱 닥치면서 슈퍼 급하락 사이클이 2거래 연속으로 나오기 직전 가장 좋은 저가 환율 145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수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다라는 거지. 예. 그 시점에서도. 지금 뭐 거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적이 그렇게 없는데 최근 이제 뭐 2월 이후부터 본다면은 2월 마지막 주간 거래를 보면은 지금과 비슷하게 대량 매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개인이 매수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 버티기에 들어갔었던 현상이 나왔었던 거지. 그죠? 실시간으로 이게 갱신되다 보니까 계속 방향성이 바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 급개선이 나오면은 시장의 오버펌핑 강도에 비해서 환차 이익 메리트가 높아지게 된다면 매수 전환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5월 초기 쉬다가 다시 종목 레벨업이 3전 SK하이닉스가 나와서 같이 동반적으로 매매를 끌어올리던 시점 대비해서는 3전하고 SK하이닉스의 추가 펌핑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매수 강도 부분들이 집중되면서 나오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도 부분과 기관의 매수보다 개인의 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올라탄 장세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현상 부분들은 변수가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 유지력을 갖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한 번 정도 다시 숨고르기 관점으로 나왔다가 변동성이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IT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 축소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데 팔 필요는 없지. 예.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예. 특히 개인 매수세의 연속 심행에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지션 전환을 해줄 만한 이유, 이란과의 전쟁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된다거나 아니면은 환율에 대한 개선 역시 연동돼서 나오겠지만 유가의 안정화로 인플레 개선 기대 심리에 따른 금요가가 높아지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은 쉽게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포지션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를 계속해주는 현상으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관이 받쳐주면 돼요. 기관이 매수를 계속해주면 이 현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지수 조정 흐름이 어느 순간에 5월 중에 닥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개인 매수세에 의해서도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변동성 흐름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 주면 돼요. 역대 오버펌핑 현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대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태까지 올라가는 흐름 중에 4거래일 전 변동성 이상의 변동성을 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기조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더 높은 상승력이 나와버리는 거야. 주말 증시 상승력에 알파 시간의 상승력이 합산된 상승력이겠지만 추가 오버 상승력으로 역대 최고 상승력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는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더라도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만 밀리기 시작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락이 나온다. 왜 이해?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환율이 반등이 나와도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 변수가 해소되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매수세가 전환돼서 들어오고 오버펌핑 장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급 핍에 심해해서 시장이 지탱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매수를 위주로 하는 현상 속에서 시장이 상승 동력원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하방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가서 차익은 하고 싶은데 마이크론의 급등 현상이 보이니 실질적으로 하방 매도를 때리기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좋단 말이야. 호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의 자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비중이 외국인 투자자잖아. 실제 주인은 사실 통합 지분율로 따지면은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인이거든. SK하이닉스의 주인도 외국인이에요. 단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오너라든지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사실 주인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쌍두마차의 주인이. 그러면은 그 종목이 올라가야지 외국인 수익이 높아지는 거겠죠. 외국인이 제일 수혜를 보는 거야. 떨어지면 외국인은 오히려 평가 수익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떨어뜨릴 이유는 없는 거야. 예. 직접적인 선행 증시인 미증시의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가 떨어져서 매도를 시장가로 하기 전에는 시장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만 현재가로 받쳐놓는 매도가 주 매매가 되다 보니 매도 수준이 늘어나도 시장이 많이 밀리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상이 변화돼서 오버펌핑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딱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IT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엔비디아만 보면 되는데 이 두 종목이 밀린다 하면 어떤 환율 조건이 나와도 환율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더라도 정말 대표적인 하락 흐름으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하락과 종전이라는 이슈가 임팩트 있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쉽게 매수를 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지. 오히려 마이크론 충격파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흐름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걱정하고 있냐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는 안 건드리던 종목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예요. 지수 관련주로 분류해서 보면서 고자산 투자자나 기관 외국인만 주로 매매하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펌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 종목들에 비해서도 매력도가 낮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하반기보다는 올해 연초로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집중 비율이 쌍두마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결론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 IT 우리나라 거래소 대형 두 종목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은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로 개인 매수세가 많이 베팅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주가에 대한 하락 강도 부분들이 나올 확률은 높아지는 거야. 그래도 조금 개인 투자자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팔다가 하락 흐름이 나오면 또 개인이 팔아요. 그러면서 수익 보는 포지션들이 중간중간 나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담 심리가 그렇게 높진 않아. 왜? 연초에 샀던 물량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건데 연초에 샀던 물량을 중간에 차익을 했고 다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5월 들어서 다시 신규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단 말이야. 그럼 잘 차익만 하면 되는 거야.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계속 뒤늦게 접근해서 꼭지에 사가지고 내려오는 파동에 물리면 나중에 다시 그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대표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방산주의 변동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연동을 해서 수급이 왜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동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게 된 건데 어찌됐거나 오늘 시장은 환율 강세나 달러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매도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상승 효과와 엔비디아 상승 효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탄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는 적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IT 강세가 집중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도 중공업 돈방 변동성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마스카 프로젝트 효과가 연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섹터만 변동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최근에 해드렸었던 섹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IT가 강세를 치는 흐름에서 좀 눌리거나 약세를 보일 때 에너지 인프라하고 원자력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같이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4월 부분 3주차부터 4주차 그 이후로 변동성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흐름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2주차 이후로 랠리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됐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장중무료 방송 부분을 제가 1월에 진행할 때 9만원 초입인 가격 구간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게 해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수준? 그죠? 50% 이상의 수익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파동이 나왔던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4월 달에도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에 들어가서 맥심 40% 이상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 부분들도 저희도 20% 이상 부분들을 수익을 낸 업종 부분들에 해당을 해요. 원자력 섹터.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강조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연동을 해서 이 섹터에서 트렌드 형식의 기자재 흐름 부분들로 최근에 히트 부분들이 나왔던 게 서정기전이죠. 서정기전. 서정기전이 랠리 흐름 부분들을 3, 4주차에 주면서 5월 1주차까지 강세 흐름 부분들을 형성을 하는데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이나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린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제공 부분들을 해드리는 주간 리포트에서도 이 원자력 섹터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들 장중 무료 방송하고 같이 진행을 계속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즐기셨겠습니다만 임팩트 랠리 부분들이 어때요? 100%급 랠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원자력 섹터에서도 시세 흐름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나서 강세를 쳤는데 그게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메인이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언제 강세가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 2주차가 아닌 3, 4주차 변동성에서 강세가 나오죠. IT 흐름이 좀 정체를 보이는 흐름에서. 그쵸? 그러면서 이것도 수십 프로 이상의 적중 수익 파동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리는 그런 종목 부분들이 됐던 거지.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하면은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만 사실 보면 되거든요. 대형주로는. IT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삼성전기나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여기에서 또 저희 가족분들도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부분들을 베팅을 해서 4월에 뭐 수익 부분들을 많이 챙겨냈지만
그리고 삼성전기를 여러분들한테도 IT 섹터 부분에서 강조를 했지만, 예, 저희 가족분들 뭐 주간 리포트라든지 또 직접적인 이제 포시전 매매 공략을 통해서 4월 기준에 사실 이제 100% 이상 수익 부분들을 창출하면서 완료한 또 핵심 종목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만큼 IT가 제일 중요하긴 했어. 4월 지금 5월에 이어지는 흐름 부분들이 중요하긴 했는데, 우리가 원자력이라든지 관련된 이 전력 설비주 섹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중 무료 방송하고 야간 무료 방송에서 강조를 많이 깔고 들어갔다 보니까 이 에너지 인프라에서 전력 설비주가 데이트가 여기서 나왔었지. 예, 데이트가 나왔었죠. 어떤 종목?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상승 레벨업 나온 걸 방금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야에서 핵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항상 매주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주간 리포트 부분들 서비스 쪽을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장주불 방송에서 대원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운전선이나 산일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지만 이 세 종목이 히트 시세가 나온 거지.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 관련된 전력 설비의 핵심 라인업을 까는 구리 관련주 쪽에 해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3, 4주차에 이렇게 보시면 5,000원에 출발했던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가죠. 얼마예요? 300% 랠리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데이트죠.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제가 강조한 에너지 인프라 영역, 그 중에서 전력 설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대형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이지만, 직접 기자재 트렌드 형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산일전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온전선이라든지, 그리고, 대원전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히트 시세가 임팩트 있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무방 때마다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리포트 부분도 직접 보여드렸었어. 주간 리포트라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서비스해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내용을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지. 카운전서도 10만원부터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50만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40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온 거야. 그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어.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또는 정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부를 제대로 내려면 섹터 매매를 잘 알아야 된다. 섹터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섹터를 잘 알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섹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부분에 알려드렸었던 섹터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목 사례까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트렌드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는 중인데 로봇 섹터잖아. 예. 제가 중공업 강조했고 2차전지 강조했는데 둘 다 적중한 거 봤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ATD, 현대마린솔루션, 마린엔진을 비롯한 대형주 기본 라인업과 기자재,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서정기전 BHI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설비주에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서 산일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딱 3개만 강조해드렸는데 이게 100%에서 400%가 날라갔단 말이야. 그쵸? 예. 그리고 안 움직였던 게 로봇 사이클이었는데 이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봇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주지만 로봇주로 분류되는 게 뭐예요? 현대차잖아. 오늘은 IT도 움직이고 중공업도 움직이고 로봇주의 메인 라인업인 현대차, 기아차도 움직이고 있거든. 보시는 것처럼. 근데 다른 종목들의 파동에 비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IT는 지금 한창 달려 올라간 상태야.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중공업주 보세요. 4월 중순부터 충분히 달려 올라간 상태야. 마사카 프로젝트 때문에 추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쵸? 그리고 전력 설비주도 지금 충분히 우량주가 달려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백 프로 랠리가 나와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태야. 이미 수익이 나올 만치 나왔어. 100%에서 400% 나오면 파동 나올 만큼 다 나온 거예요. 예전에 광전자, 광케이블 관련, 광통신, 광케이블 관련주가 3, 4월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TC 효과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는 광섬유 부분과 광통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젠슨왕 발언과 함께 3, 4월에 이런 파동이 나왔었잖아. 그쵸? 그런 흐름과 같은 현상 부분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는 우량주 라인업을 보더라도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로봇 섹터와 연동되는 자동차 쪽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제가 대장군 원 시리즈로 소개해드린 현대모비스는 랠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 대장군 2로 한국경제TV 여러분들 대박 그 진짜 주식 2부 방송에 제가 여러분들 출연을 해서 2, 3월 부분에 알려드렸을 때 대상군 2로 알려드렸었던 게 삼성전기였는데 이거는 그 뒤로 어떻게 100% 이상의 랠리가 나왔어. 그리고 대장군 3까지 추천드렸는데 그게 HD 현대일렉트릭이잖아. 이것도 보면은 50% 랠리가 나왔어요. 대장군 1, 2, 3가 다 목표주가 달성 및 대박 시세가 나왔단 말이야. 그쵸?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뒤로 제가 이제 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방송 출연은 잠깐 쉬다 보니까 추가 대장군 시리즈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추가 대장군 시리즈로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다시 한번 기아차 흐름과 연동을 하는 흐름에서 이 관련주 변동성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현대모비스는 벌써 랠리가 나왔지. 그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미 상승 레벨업이 상한가 알파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량 라인업에서 이번 주에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IT도 움직이고 있고 조선도 움직이고 있고 전력설비나 원자력은 쉬고 있지만 발동이 걸리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고 올라가고 있는 라인업 쪽은 어디? 자동차. 자동차인데 그게 사실은 로봇 쪽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사이클과 관련된 오늘 신규 상장으로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서 따따상 근처 출발해서 따따상 돌파 안착을 할 뻔했다가 밀려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지만 SBB 테크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로봇주들이 지금 약진을 시작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인단 말이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로봇주들인 거야. 그리고 항상 시장 트렌드는 먼저 움직이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우선순위로 움직이는 게 SBB테크야. 상승률이 제일 높아. 그럼 이 종목이 먼저 상한가에 들어갈 확률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버겁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우량주 라인업에서는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또는 기아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고자상가분들한테는 안정적인 거야. 추천주는 아니에요. 섹타를 알려드리고 로봇을 이번 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로봇이 지금 AI 트렌드 중에 유일하게 안 움직인 트렌드야. AI에서 AI 기본 대장주, IT 소부장, 핵심 종목들, 전력 설비, 원자력까지 다 움직였어요. 근데 기본 5대 섹터라고 하는 것 중에 로봇만 안 움직인 거야, 지금. 예. 2차전지까지도 차세대 배터리 관련 부분으로 해서 움직인 거야. 부가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근데 차세대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로봇에 탑재를 하려면 소형화돼야 되고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고 오래 가야 돼. 그게 전고체 배터리의 효과인데 그걸 삼성에서 개발해서 2차전지 레벨업이 나온 거고 이거를 장착할 게 로봇이야 다. 자동차에 이 조그만 걸 장착할 필요 없어요. 자동차에는 큰 걸 장착해도 돼.
근데 로봇에는 소형화되고도 성능이 좋아야 되고 오래 가야 되는 거야. 중국 로봇처럼 뭐 몇 분 움직이다가 멈추면 안 돼. 단발적이면 안 돼.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저녁 때 충전했다가 다시 하루 종일 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AI 시장이. 그러니까 로봇 섹터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대형주에서는 지금은 IT나 쌍두마차를 포함한 4인방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그리고 중공업주도 이미 많이 움직여서 후파동이라고요. 그 다음에 전력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자재들이 몇백 프로씩 올라갔어. 제가 이미 다 알려줘서 랠리가 나온 거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갈 섹터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번 주에 강세를 칠 수 있는 예상 섹터가 한 두세 개 섹터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이미 그 섹터를 선점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해가려고 지금 신규 섹터는 움직일 섹터를 지금 편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섹터 도움이 더 필요하시고 김용덕 대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4월부터만 따져도 1월부터도 계속 모든 이슈 섹터를 조기 예측하고 다 적중시켜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급등이 나올 섹터에 대한 매매를 놓치지 않고 매주 수익 잔치를 즐겨가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도 내가 핵심 섹터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강조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 필요하시면 기용독 대표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딱 한 개 섹터를 강조해 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지만 아직 덜 움직인 로봇 사이클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종목을 콕 집어드린다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대형, 고자상가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대형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메인이고 로봇주의 실질적인 삼성 연계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 쪽이죠. 아니면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죠? 이런 실체가 있는 큰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면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중소형 부분을 한다면 너무 상승률이 높은 이런 부분보다 오늘 상승률이 좀 높은데 반등이 덜 나온 이렌시스나 SBB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오늘 ENM이라든지 다시 재파동을 시작하는 SP 시스템, SPG 상승률 우선순위, 뭐 러셀이라든지 이렇게 출발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쪽으로 하이젠 RLM이나 뭐 계양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 부분들을 가지시면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덜 나왔는데 기술적 자리가 좋고 앞으로 강세 흐름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아마 장세가 어떻게 되건 간에 로봇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섹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강세를 칠 수 있는 섹터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를 알아서 더 높은 수익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 관계상 김용덕 대표의 이 3부 방송 부분들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김용덕 대표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쑥쑥쑥 챙겨드릴 수 있는 도움을 김용덕 대표가 더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장 뭐하지 3부 순서로 준비한 내일도 진행을 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김용덕 대표의 한방승부 오늘 시장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늘 기대할 수 있는 섹터까지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종목까지도 엄선해서 한번 집중해서 체킹을 해드리는 이런 알찬 시간 내일 또 집중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또 들고 김용덕 대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죠 이제 12시 반이 이제 막 넘었어요. 다음 또 오늘장 모사지 진행하시는 우리 파트너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용덕 대표의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 점심시간 전 점심을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김영덕 대표와 내일도 오늘장 모사지 3부 코너를 통해서 화요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내일 11시 반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상 한국경제TV 고수 최강전 전국 수익률 대우승 파트너인 김영덕 대표의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